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여러분. 아소입니다. 해외에서 유명한 SMC, ICT 이론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내신다는 분들이 있는 반면 헤매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먼저 이 길을 걸은 만큼 이론의 간단한 정리와 5번의 순서가 있는 전략, 그리고 경험적 꿀팁을 공유해드리며 마지막으로 승률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SMC, ICT의 이론은 추세를 따라가자입니다. 역추세를 금하며 시장의 구조 변화를 빠르게 파악해 비싼 가격대와 싼 가격대를 찾으며 피보나치와 불균형한 거래로 인해 발생한 갭과 오더블럭을 이용해 되돌림이 발생했을 때 그 스윙 포인트를 활용하며 차트를 이동시키는 대형 기관과 함께 다른 유동성을 파괴시키러 가는데 합승을 하는 것인데요. 기관은 다른 유동성을 파괴시키러 간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차트는 우리 같은 개미들이 움직일 수가 없죠. 올라가는 차트는 우리가 많이 사기 때문이 아니라 개미와 같은 군중들이 판매하는 물량을 기관이 그만큼 사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요. 차트를 이동시키는 기관은 올리려면 그만큼 판매되는 물량들이 나와야 하고 내리려면 그만큼 사는 물량들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돈을 벌려고 시장에 있는데 바보처럼 그냥 갖다 바치지 않잖아요. 기관이 그걸 모를 일도 없죠. 그렇기에 우리의 손절과 청산 혹은 물타기들을 이용한 트랩을 설정하고 우리의 물량이 들어오면 그것을 원동력 삼아서 반대로 기관이 향하는 자리로 차트를 이동시킵니다. 이것을 유동성을 파괴시킨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차트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어디가 유동성이 많이 모인 곳인지 파악을 해야 하며 내가 진입하는 자리는 유동성이 털리고 나서 현재 차트의 트렌드에 맞춰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ICT는 진입할 때 그 자리는 어떤 곳일까요? 차트는 꼬리와 꼬리를 이어가며 출현을 하곤 합니다. 이것도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연결되어 있죠. 이는 가격 이동이 잘 되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가끔 꼬리와 꼬리가 이어지지 않은 채로 갭이 생긴 캔들이 출현을 하곤 합니다. 제가 이렇게 네모 박스로 표시를 했는데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죠. 이런 부분에서는 지지 혹은 저항을 받곤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가 판매를 하고 그만큼 사며 차트가 이동합니다. 그러다가 판매하는 비중과 사는 비중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한쪽으로 넘어섰을 때 불공정한 거래가 임해지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장대 양봉 혹은 장대 음봉이 생깁니다. 이것을 임밸런스 캔들이라고 칭하고 줄여서 IMB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불공정한 거래가 임해지며 IMB가 나오고 그로 인해 꼬리와 꼬리가 이어지지 않은 갭이 생기는데 이것을 Fair Value Gap이라고 말하고 줄여서 FVG라고 합니다. 이때 기관 입장에서는 큰 돈을 굴리며 물량을 내던지지만 개미들은 그만큼의 물량에 맞지 않아 다 체결시키지 못한 거죠. 기관 입장에서는 평단은 FVG로 있지만 불공정한 거래로 묶여있는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 갭을 메꾸면서 그들의 처음 평단을 맞춤과 동시에 남아있는 묶여있는 그들의 물량까지 다 체결시키는 겁니다. 갭이 메꿔질 땐 첫 번째 캔들을 터치함으로써 메꿔지게 되는데 이 캔들을 오더블럭이라고 칭합니다. 이런 식으로 갭이 메꿔지는 과정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되돌림이라고 부르며 이것을 피보나치로 살펴봤을 때 되돌림이 온 부분이 비싼 가격대인지 혹은 싼 가격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준은 50%로 잡으며 되돌림이 왔을 때 50%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되돌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이건 다 그런 게 아니어서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시장 구조가 바뀌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작은 움직임의 되돌림으로 OB 혹은 FEG에 지지 혹은 저항을 받을 때
진입한다. 이것이 ICT가 말하는 스마트 머니가 가격을 이동할 때 진입하는 루트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5번의 순서로 이루어진 강한 전략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초보자 입장으로 처음 차트를 봤을 때 봐야 할 순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순서가 5개인데, 첫 번째로 시장 구조 파악하기.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그 트렌드에 맞게 진입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하면서 가장 잘 낚이는 부분이고, 첫 번째는 아무래도 유동성이죠. 이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고 내부의 트렌드를 보며, 아, 여기 첫 나왔네, 아, 여기 수입 나왔네, 여기 오비 있네, 진입해야지 했다가 질 수 있습니다. 위로 아래로 갈지 모르는 이 내부에서 털리다가 외부와 내부의 차이가 작은 부분일 때 운 좋게 TP를 성공해서 이너서클 트레이더 됐다라고 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네, 경험담입니다. 죄송합니다. 외부 고점, 저점을 통해 시장 구조를 파악을 할 수 있고, 내부는 되돌려지냐 아니면 그냥 추세가 이어지냐 이렇게 보는 거라서 내부의 change of character, sweep, fair value gap 이런 거 보고 진입이 아니고 다 유동성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내부는 유동성들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트는 유동성을 먹으며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를 판단하는 순간 여러분의 물량 또한 유동성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내부 박스권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수익을 내시는 분이 있다면 그냥 하던 대로 계속 수익을 내시면 되세요. 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트는 유동성을 먹으며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를 판단하는 순간 여러분의 물량 또한 유동성이 될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유동성을 이론적 용어로 리퀴디티라고 말합니다. 즉 시장 구조 파악은 외부 고점 저점으로 본다. 내부는 리퀴디티가 많다. 우리가 진입할 자리는 내부의 리퀴디티가 다 털리고 나서 올만한 외부의 FEG 혹은 OB가 될 수 있다. 입니다. 이렇게 외부를 기준으로 트렌드가 나오다가 외부를 뚫어버리는 시장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이를 change of character라고 하며 시장 구조가 변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차트로 한번 봐볼까요? 외부는 이곳과 이곳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부분들은 다 내부겠죠. 그리고 상승을 하는 과정에 생긴 FEG가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외부를 보며 트렌드가 상승임을 알 수 있었고 중간 내부의 리퀴디티를 확인했습니다. 리퀴디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도 자세하게 다룰 거지만 기존 영상의 프라이스 액션의 심리라는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뤘으니 한 번씩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이 화면에서 왜 리퀴디티가 될까라고 설명을 드리자면 내부의 저점들마다 유동성이 있는 구간들입니다. 이렇게 이 박스권에서 롱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손절을 대부분 여기 저점에 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에는 리퀴디티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이고 반대로 박스권이니까 위, 아래 다 발라먹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숏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손절을 고점에 두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는 위아래가 유동성이 다 많은 곳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진입을 고려했다간 내 자신도 리퀴디티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고점에서도 손절해 둘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래에 있는 리퀴디티가 털리고 FEG에서 지지를 받고 다음 리퀴디티를 털러 간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파동이 끝나면서 하락 BOS가 나왔고 새로운 트렌드가 생기고 다시 외부와 내부를 살펴볼 때 언뜻 보면 뭐가 외부고 뭐가 내부인지 헷갈리잖아요. 이렇게가 외부고 안에가 내부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캔들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외부와 내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정해진 건 아니지만 경험상 꿀팁입니다. 다 똑같이 쓰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제 매매일지는 가장 확률이 높은 파동이라고 쓰여져 있어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반대 방향 캔들이 3개 이상 출현 시 한 파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외부의 고점과 저점은 바뀌는 트렌드를 알 수 있겠죠. 여기 캔들 3개 있죠. 상승을 하던 차트에 반대 방향 캔들 3개 넘게 있네요. 이러면 한 파동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FEG가 있네요. 그럼 FEG까지 되돌려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피보나치까지 확인을 해서 50% 안에 있네요. 아, 되돌리면 50% 기준 안으로 FEG가 있고 그럼 OB나 FEG에서 저항을 받겠다. 지금 하락이니까 저항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할 수 있겠죠. TP를 성공했습니다. 외부 저점을 뚫었을 때 몸통으로 나왔네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BOS 확인을 하고 아직 하락세가 세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상승을 했다가 반대 방향 캔들 3개가 또 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반대 방향 캔들 하나 둘 셋 3개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가 외부 고점, 여기가 내부 고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차트가 이곳을 뚫었다면 추세 변화 신호 나온 거죠. 체인지 오브 캐릭터 나온 겁니다. 그러면 뚫는 와중에 생긴 FEG가 있을 테고 되돌림을 받을 때 진입을 하면은 여기까지 가겠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 뚫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세가 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FEG가 있는데 누가 봐도 딱 봐도 그냥 50%가 넘는 되돌림 아니죠. 이렇게 리퀴디티가 생성이 되고 위아래가 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쯤에 진입을 생각을 해놓으면 차트는 시장의 트렌드에 따라서 가격이 정상적으로 TP를 하게 됐네요.
다음은 시장의 트렌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점을 확실하게 뚫어버렸죠. IMB가 나오면서까지 아주 강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은 하락세가 완전 강한 시대구나. 시대?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를 판단해야겠죠. 외부는 이곳과 이곳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부 속에 있는 거죠, 차트가. 피보나치를 그었을 때 이미 되돌림은 50%를 넘었네요. 그리고 여기 3개의 캔들, 한 파동이 있었습니다. 이 3개의 캔들을 뚫어버렸습니다. 하락을 했고 50%가 넘는 되돌림이 나왔었고 다시 되돌려지는 와중에서 상승을 했지만 하락으로 다시 바뀌었다라는 신호를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한 파동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외부의 고점은 이곳이 되겠고 리퀴디티도 보입니다. 반대 방향 3개의 캔들 나왔으니까 여기에 내부의 외부 저점이 되겠네요. 트렌드 라인까지 형성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트레이딩 할 때는 이 부분에 수입이 되면 들어가야 되는데 트렌드 라인이 나온 곳이 50%가 되는 부분의 되돌림 구역이었네요. 여기서 이제 바로 하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저점의 유동성을 파괴시키지 않았고 되돌려지는 와중에 발생했던 FEG를 메꾸면서 오비를 찍으면서 지지를 받은 모습입니다. 이러면 노란 선의 트렌드 라인이 수입이 되고 다시 추세 변화가 생기는 걸 확인하면 되겠죠. 이 트렌드 라인이 수입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재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 손절을 이 고점, 이 고점, 이 고점에 두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손절을 하면서 물량을 먹은 거죠. 그리고 다시 3개의 캔들을 확인하고 여기 위에 있네요. 이것을 뚫어버리는 추세 변화가 다시 나오는지 나왔죠. 이럴 때 진입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시장의 트렌드를 확인하고 리퀴디티 수입 확인하고 체인지 오브 캐릭터 딱 나오고 진입할 때는 이렇게 체인지 오브 캐릭터가 나왔을 때 나오는 과정에 생긴 위에 오더 블럭 있잖아요. 여기까지 반등이 왔을 때 저항을 받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쯤에서 진입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오더 블럭을 찍음과 동시에 가격 이동이 시작이 되었죠. TP는 여기 저점 혹은 그 아래 외부 저점을 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상승하는 와중에서 지금 손절을 이렇게 두기 때문에 차트는 유동성을 먹으면서 이동한다. 우리는 반대로 이분들의 유동성을 먹으러
이동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TP를 성공할 수 있겠네요. 여기 보시면 제가 TP에 성공했던 부분들인데요. 상승하다가 오더블럭에서 저항을 받고 여기 3개 캔들을 뚫었잖아요. 체인지 오브 캐릭터 나왔고 1분봉으로 확인해서 다시 추세 변화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진입하고, 제가 앞으로 알려드릴 거는 5가지의 전략이에요. 이건 첫 번째고,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리퀴디티, 이게 트렌라인 있잖아요. 이 리퀴디티를 이용해야 되는 그 전략인데 이게 가장 어려워요. 중요하고. 네, 다음 영상은 이 리퀴디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뭐 정리하자면 차트를 봤을 때 외부의 저점 고점을 이어가며 시장이 지금 약세인지 강세인지 파악을 하는 것, 파동이 다시 시작됐을 시 반대 방향 캔들 3개 출현을 새로운 파동으로 본다. 전략의 5가지 순서 중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시장의 트렌드를 판별하는 법이었습니다. 트레이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외로운 길 항상 힘내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아수였습니다. 빠빠이.